네, 어서 오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국민 주권이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죠. 시대가 바뀌었으면 외교만 바꾸면 되는 거지 뭐 자기 자신을 왜 바꾸겠어요. 하지만은 시대와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 한국 정부하고 사회에 그좀 거대한 무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좀 안타까운데요. 세상이 변한 것도 모르고 변화의 느낌에 대처할 줄도 모르는 거죠. 뭐 간단한 예로요. 미국이 그래도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시장이라면서 미국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또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시대를 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쿠팡이 한국 회사지만 저 지금 한국 기업이에요. 그 자본 뺏어가면은 그 한국 기업 아닌 거예요. 삼성, 현대, 뭐 SK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대기업은요, 이제 초국적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유럽, 영국의 금융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을 나눠 가지고 산다고요. 그 이상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없다고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프리카도 남미도 아시아도 모두 시장으로 변해버렸어요.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볼 환경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경제 주권이요, 국가로부터 기업 주체로 넘어가 버린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자꾸 국가 눈치를 보느냐고요. 기업 눈치를 봐야지. 눈치를 보고 싶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국가 단위로 봐요. 참 답답해요. 그게 저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전에 소개한 자료인데요. 그 중국이 자본주의 적합국가 세계 17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가 기관은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17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20위예요. 중국보다 자본주의에 더 적합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중국 공산주의니 뭐니 지금 이런 말 할 때입니까? 그 자기 얼굴에 그 먹칠을 하는 짓이잖아요. 한국은 중국보다 더 적합하지 않다니까요. 자본주의 연관해서. 그럼 경제 자유도도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 이제 아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우크라이나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2010년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센코가요. 나치 부역자 스테판 반데라를 민족 영웅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서방 언론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무슨 말은 못하겠고. 우크라이나한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러시아랑 한판 붙게 만들려고 하는 그 플랜은 갖고 있었지만 유센코가 나와가지고 나치 중에 최고의 나치인 스테판 반데라를 민족 영웅으로 지켜 올릴지는 몰랐죠. 그거 다 입을 닫았다고요. 입을 닫았다고요. 한국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011년에요. 루비우시 서부에 솔직히 우크라이나는요. 서부만 우크라이나예요. 동부는 러시아고. 모든 이 난리 버거지가 다 서부에서 벌어진 거예요. 실은 특히 루비우시를 중심으로 나치 친위대 창설 68주년 기념행사를 시청이 주최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서부 지역 전체로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서방 언론들도 입을 좀 닫았죠. 쟤네 좀 선을 넘네 이러면서. 2013년에는요. 이 갈리시아 나치 친위대 창설 행사와 더불어서 나치 재매장 행사에서 나치 복장 군복 입고 저 난리 버거지를 피웠다고요. 이게 2014년 유로마이단 그 쿠데타 이뤄지기 바로 1년 전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죠. 서방 언론. 서방 언론은요. 알았지만
입을 닫았어요. 하지만 한국 언론은 몰랐죠, 아무것도.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어느 정도로 알겠어요. 2014년 쿠데타 일어났죠. 쿠데타, 미국 국무부와 함께 쿠데타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쿠데타에 열렬히 참여한 나치 민병대를 모두 국군으로 편입시켜가지고 11월 달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서방 언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하지만 한국 방송은 몰랐어요. 한국 미디어는. 그리고 이것들이 오데사에 가가지고 러시아계 주민 48명을 학살했습니다. 한국 방송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지했어요. 서방 방송은 알았으면서도 입을 닫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눈치코치가 있는 그래도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서방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나치화되어 간다고 걱정하는 척은 좀 했죠. 분명히 미국이라든가 로이터라든가 톰슨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왔을 거예요. AP통신 이런 데서 연합통신을 통해 갖고 정보가 들어왔겠지만 한국 기자들이 그거 보는 눈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없애버리지 뭐. 딴 거 올리자. 응? 미국 플로리다에서 강아지 잃어버린 사건 그런 거나 올리자 이 말이야. 2018년에 나치 국민군 사단 창설 73주년 기념 행사하면서 웃기지도 않았어요. 얘네들 하는 짓거리가. 그대로 나치 복장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다 끌고 다니고 시민들도 10,000명 이상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서방 언론은 야, 이 불이 저렇게 지펴지는구나. 한번 해봐라 그랬죠. 주류 언론들이 결국은 나토와 나치가 합세해가지고 주축군을 형성해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러우전 초기부터요, 수없이 많은 독립방송들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나치 전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캐나다하고 영국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나치들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서 나토와 함께 싸웠다는 얘기들 다 했잖아요. 다 밝혔잖아요. 한국 방송은요, 이런 전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단지 미국과 유럽의 대형 미디어들 명령 같은 기사만 받아 쓰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온통 가짜뉴스 천지였다 그 말입니다. 지금 러우전 4주년 언저리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미디어가 나치일 리 없다고? 나치였다니까요. 한국 방송은 끝없이 푸틴과 러시아를 악마화했습니다. 서방 언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어? 쿠데타 자기네가 지휘하지 않고 자기는 따라서만 했다 해서 쿠데타군 아니야? 마찬가지잖아요. 내란 같이 벌었으면 내란군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지난 20년간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그 나치 행각에 어느 하나도 알지도 못한 채 언제부터 우크라이나랑 친했다고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질질 빨고 살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미 3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국 방송을 나치 방송으로 취급하고 만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지금도 나치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치에 부역했으면 나치 방송이지 뭘. 구한말 조선 사람 욕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한국인들이 구한말 사람들보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몇몇 개혁했던 그 지식인들 무슨 말을 했어도 결국 큰 흐름은 그렇게 안 갔잖아요. 한민족은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어두워요. 조그만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인터넷 세상에 왔다 하더라도 그 좁은 정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귀도 잘 못 알아먹고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자꾸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이념적인 영웅만 찾으려고 그러고 사대할 대상만 찾으려고 그래. 누군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길 바래. 자꾸 우리 자주인 라디오 방송처럼 자료 주고 문맥 정해주고 내용 주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방향성을 확 정하고 확 끌어주길 바라는 거야. 그렇게 노예적이라 그 말이에요.
한국은요, 세뇌가 너무 깊고요. 사대주의가 너무 만연해서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나라도 못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성을 갖고 나가기 전에, 옷 입고 바깥에 나가기 전에 세뇌부터 걷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뇌, 탈세뇌 방송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정치적인 방향성을 따지겠습니까? 우리 뭐 자주인 라디오가 정치적인 방향성이 없어요? 명백하게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주장한 거 있어요? 없어요. 주장 안 합니다. 다들 민주적으로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방송에 특이한 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걸 좋아하지. 자, 자료를 또 드립니다. 러시아와 중국 교역 99.1%가 위안화 루블 결제로 통하고 있습니다. 달러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무역이 아직 달러가 쓰이겠죠. 하지만 계속 들어오는 달러가 다 없어버리려고 그러잖아, 중국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이? 중국과 교역할 때? 결국 한국 무역 전체가요, 위안화 루블 무역 결제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왜 버틸라 그래? 그렇게 달러를 좋아요? 달러가 그렇게 좋아? 한국, 중국 무역 관계의 모든 키는 중국이 쥐고 있어요. 중국과 무역 안 할 겁니까? 러시아랑 무역 안 할 거예요. 그 달러 싫다는 사람들한테 계속 달러를 주면 그것도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아직도 현실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지난 40년간의 강자 독식, 극단적인 불평등, 반민주주의, 반휴머니즘, 신자유주의, 파시즘 시대가 저물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체제는요, 우리 모두의 삶을 괴롭혀 왔습니다. 뭐 스톡홀름 신드롬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를 괴롭힌 체제가 사라진다는데 왜 두려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래? 즐거워해야죠. 앞으로 어떤 체제가 오든 간에 지금 체제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 단일적인 정치 사상이라든가 정치 이념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유주의가 진짜 해결책이다. 사회주의가 해결책이다. 사회민주주의가 해결책이다. 공산주의가 해결책이다. 자유방임주의가 해결책이다. 그런 다 헛소리다 그 말이에요. 2009년에 에드라 모랑이 UN 총회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물 68페이지나 되는 걸 읽어갔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모두 다 병신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노인네 90이 훨씬 넘어간 노인네 입에서 병신 같은 것들이라 그랬다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이제 정치 사상은 사라졌어요. 정치 이념은 필요가 없습니다. 각 지역과 각 민족과 각 경제, 사회, 문화에 맞는 체제를 각기 알아서 구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주성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념은 줄이고 현실 데이터를 존중하고 딱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홍익 사상, 홍익 인간, 그거 어디나 다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당분간은 정치 사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정치상을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서 막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죄다 이것저것 짬뽕 해갖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거 어떻게 그걸 방향성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일단 현실 데이터에 충실하고 자유, 민주, 평등에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